안녕하세요. 지은 언니예요.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015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요.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미국이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. 그리고 이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. 저는 이게 실화인 줄 모르고 영화를 봤어요.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후에 알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. 자,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. (2015년 6월 14일)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911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. 저 아무래도 제 이웃집 모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. 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며칠째 보이질 않아요. 집에 불도 꺼져 있고요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어둡고 추운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해요. 바로 희귀병에 걸린 아픈 딸을 평생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온 엄마 디디 블랜차드였어요.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.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딸 집시 블랜차드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수사에 나섭니다. 도대체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자, 예쁘게 웃고 있는 이 소녀의 이름은 집시 블랜차드. 다른 아이들하고 별다를 것 없이요,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고 또 인형을 모으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어요. 하지만 집시는 이 백혈병과 천식 그리고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. 뿐만 아니고요, 뇌손상으로 인해서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 투병 생활을 하는 집시하고 이 아픈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엄마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됩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동정을 사게 되고요, 집시를 위한 후원금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하죠. 그리고 맥도날드 재단에서 마련해준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엄마 디디가 평생 꿈에 그려오던 그런 집이었어요. 자, 이 엄마가요, 그러니까 디디가 24살이었을 때 당시 17살이었던 로드 블랜차드라는 남자를 만나서 집시를 낳게 돼요. 하지만 이 모녀를 감당하지 못한 아빠 로드는요, 곧 그들을 떠났고, 그리고 그때부터 디디와 집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단 둘이 살아가게 됩니다. 집시는 평소 배에다가 튜브를 꽂고요, 그걸 통해서만 이 미음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걸로 식사를 대신했어요. 실제로는 음식을 먹지를 못한 거죠. 그러니까 집시가 가진 다양한 질병들 때문에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이웃들이 이 모녀를 환영하기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는데, 여기서 이 또래 친구들이 맛있는 케이크하고 콜라를 먹는 걸 보고서 집시가 참지 못하고 그만 컵케이크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. 근데 그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갑자기 경악을 하기 시작해요. 집시는 당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. 아주 작은 양의 설탕도 먹으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파티 자체가 집시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는 나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집시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로 향합니다. 이 파티를 주최한 이웃들은 마치 죄인처럼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만 보고 있고요. 자, 그런데 이 병원에서 집시가 의사하고 엄마가 나누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엿듣고 말아요. 집시는 당 알레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매일 먹고 있는 그 많은 약에도 당도가 꽤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날 밤부터 집시는 엄마가 잠든 새벽에 몰래 냉장고에서 크림, 콜라, 도넛 같이 단 것들을 꺼내서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. 집시가 엄마 몰래 밤마다 이 먹은 단 것들이 그녀의 이를 몽땅 상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평소 남들 앞에서는 항상 튜브를 통해서만 음식을 섭취했었기 때문에 이 이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. 근데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엄마는 이상하다, 이가 썩을 리가 없는데 왜 썩었을까? 라는 생각으로 집시를 치과에 데려가요. 그리고 치과 의사는 엄마의 요구대로 집시의 모든 치아를 다 뽑아버립니다.
이 자신의 치아가 모두 사라진 걸 알고 잇몸만 남은 모습을 확인한 집시는 오열하기 시작해요. 누가 봐도 충분히 딱하고 불쌍하고 아파 보이는 모습 그 자체였죠. 그리고 후에 집시는 엄마가 선물해준 이 틀니를 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병원에 갔을 때 엄마의 말을 들은 의사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. Have you been able to confirm the girl's medical history? 그리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의사는 집시의 의료 기록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해요. 역시 이 기록들은요, 모두 엄마의 진술에 의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의사는 바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를 하고요.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이 센터 직원이 집시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. 생각지도 못한 이 아동보호센터에 방문해요. 엄마 디디는 불안에 떨면서 서둘러 집시에게 묘한 약을 먹입니다. 그리고 곧 이 센터 직원하고 집시 이 단 둘만의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. 하지만 집시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. 입에서는 침이 막 흐르고요.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. 기억도 제대로 해내질 못합니다. 우리 아이가 상태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엄마의 말만 믿고 직원은 그대로 돌아갑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. 평소에 디즈니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항상 인형을 안고 다니던 집시가요. 어느 날부턴가 이 성적 호기심이 아주 강해집니다. 집시는요, 엄마가 잠든 밤에 몰래 이 엄마 노트북을 통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해요. 집시는요, 이제 15살이에요. 엄마가 사람들에게 늘 15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How old are you? Oh, she's 15, born in 1995. 근데 15살 치고는 너무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? 자신이 15살이라고 믿고 있던 집시가요, 어느 날 엄마 가방에서 우연히 자신의 신분증을 발견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자신이 이미 성인이 됐다는 걸 알게 돼요. 집시는 엄마랑 같이 간 이 코스튬 파티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. 그리고 가출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. 왜?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집시는 엄마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하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엄마한테 이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이제 집시는요, 더 이상 엄마를 믿을 수가 없게 돼요. 나이도 자신의 병도 그리고 인생 모든 걸 다 거짓으로 꾸며온 엄마한테 진저리가 난 거예요. 그러면서 엄마 몰래 자신의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조금씩 훔쳐서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장만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하고 소통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.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더 아파 보일 수 있도록 머리를 삭발하는 일도, 또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계속 타고 다니는 일도 해야만 했어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집시가 이 옆집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고 화상 채팅을 시작하게 돼요. 바로 닉이라는 남자였어요. 둘은 채팅을 통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주 뜨거운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. 결국 집시는 닉에게요, 본인을 올가매고 있는 엄마를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닉하고 함께 살고 싶은 욕망에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닉은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. 자,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가 바로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. 2015년에 발생한 집시 로즈 블랜차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되거든요. 이 사건에는요, 마음은 아프지만 아주 음울한 비밀도 숨어 있었어요.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싱글맘의 모습은요, 전 미국인의 관심을 받게 돼요. 하지만 이 딸 집시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요. 엄마 디디는 딸을 일부러 환자 취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를 하죠.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학하는 정신질환, 뮌하우젠 증후군.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,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학해서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었어요.
자,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정신질환을 앓게 된 걸까요? 처음 집시가 태어나고 집시 아빠가 집을 떠났을 때 자신의 친정엄마한테 가서 아주 크게 의존을 하게 돼요. 이름이 엠마였는데 엠마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. 반면 디디는 그 반대 성향에 가까웠고요. 당시에 엠마는요, 굉장히 여유롭고 능숙하게 아기를 다루고요. 또 집시 역시 할머니를 엄마보다 더 따르게 돼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디디는 불안해하기 시작하죠. 자신의 권리와 역할을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엠마가 늙고 병이 들게 되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. 화장실도 혼자 가지를 못하고 또 식사도 혼자 하지 못하는 이 엠마는요, 늘 딸 디디의 손길만 기다리게 되고요. 디디는 그 순간들을 즐겨요. 엠마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또 밥을 굶기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. 상대를 병들게 하면 내가 강해지는구나.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딸 집시를 아픈 아이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. 본인이 강해지기 위해서. 이 아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억지로 약을 먹입니다. 간호보조사로 일한 적 있는 이 디디는요, 약들을 섞어서 집시의 약을 직접 만들기도 해요. 이 약들이요, 집시가 복용해야 하는 약들이었어요. 전부 다요. 그리고 집시의 머리카락을 매일매일 삭발을 합니다. 더 나약하고 아파 보여야 했으니까요.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폭행도 서슴지 않고요. 때로는 집시를 침대 난간에 묶어두기도 하고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집시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좋은 엄마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죠. 결국 이 디디가 한 건 모성과 사랑이 아니고 집착과 착취였죠. 결국 2015년 7월 집시하고 닉이 구속되는 비극이 벌어지고서야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. 검찰은 이 사건의 이 특이한 정황 때문에 그들한테 사형을 구형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니콜은 1급 살인, 그리고 그것을 청탁한 집시는 2급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10년형을 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인 집시는요, 교도소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고, 그리고 복역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합니다.